범죄 수익 은닉 혐의만 적용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1순위로 사기 혐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가담자, 지금 보이스피싱을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용당하는 거죠. 돈을 뽑는 역할, 계좌를 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로맨스 스캠이니 뭐 투자 사기니 직접적인 기망을 하진 않았지만 돈이 이미 피해자분이 뺏긴 이후에 돈 세탁을 하는 과정, 범죄 수익을 인닉하거나 아니면 돈을 인출하거나 어떤 이런 과정에서 통장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컴퓨터 사용 방조 혐의,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전기통신금융방지법 어떤 이런 것으로 같이 엮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검찰 조사를 받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고 본인이 돈을 입금하고 또 인출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실체관계를 제대로 살펴보시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그런 저의 업무 수행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알바가 있는지 조금 아르바이트 업무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고액 알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만 우선은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던 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우리 의뢰인분의 계좌에 돈을 넣어줍니다. 자,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확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카드 결제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거래를 만드는 것이죠. 가공 거래를 만들어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또 돈이 인출되는 그런 카드 선결제 방법을 이용하게 해서 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도 사용하게 하고 또 돈을 인출을 시키는 어떤 이런 과정까지 있는 것인데요. 저희는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 혹은 그냥 일반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도 당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세탁 과정, 돈을 인출하고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빌려주고 어떤 그런 과정에 이용당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의 어떤 공범으로서 검찰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기 혐의를 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 혐의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처벌돼서 사기 피해자분들이 사실 주범이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방조, 사기 혐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의뢰인분의 전 재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기 혐의를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돈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했지 저희 의뢰인분이 돈을 착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드 대금 선결제 방식으로 이용당한 저희 의뢰인분이 우선 사기 혐의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법 적용을 적용시켜야 된다. 처벌을 하더라도 다른 법 적용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법리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였기 때문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의 어떤 가장 거래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를 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 사기 방조 혐의나 사기 혐의가 이미 의율돼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지만 다른 죄명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죠. 예를 들면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만 적용돼서 처벌받게 된다면 사기 혐의가 빠지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만 적용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1순위로 사기 혐의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어떤 법원의 판시 내용을 보면 하급심 판례에서 가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인지, 범행에 따른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대포 통장을 취득한 이후에 범죄 수익을 획득하거나 세탁 등 하는 어떤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재테크 투자 사기를 비롯한 사기 범행 외에도 도박, 마약, 성매매 등 다양한 범행에 의해서 돈 세탁이 될 수 있고 또 범죄 수익 은닉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통장을 제공해왔다는 그런 사정만으로 실제 범행에
어떤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른다면 그런 부분까지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에는 대포통장을 제공한 자가 대포통장에 따른 범행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정형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사기의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단순히 돈을 전달하든지 통장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집은 의뢰인처럼 어떤 신용카드의 어떤 사용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 왜 피해자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재테크 투자 사기인지 아니면 로맨스 스킴인지 어떤 방법에 의한 사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이용당한 저희 의뢰인분에게 어떤 법정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저희 의뢰인분이 사실 사기의 방조 내지 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좀 가혹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내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만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저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벌금 내지 조금 경미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실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의견을 잘 들어줘서 저희 그 불기소 내용 나온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감수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범행에 직접 제공하면서 범행에 가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된 범죄 전력이 기존에는 없었고 이러한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용만 당한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건 범행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도 못하고 계좌를 빌려준다든지 대출을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돈을 인출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그런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명의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에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돈을 인출하는 어떤 실질적으로 인출책 역할을 했다라면 도대체 왜 그런 인출책 역할을 했는지를 또 소명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은 수익 부분이 있다면 사기 방조 내지 사기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근데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피의자의 어떤 가담 정도를 봤을 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범행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서 이용당했다고는 좀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경찰에서는 컴퓨터 사용 방조 혐의로 송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실체 사실관계나 저희 의뢰인분의 가담 정도 피해가 실제로 발생에 대한 과정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고 본인 명의 통장을 제공을 했지만 경제적 이득을 크게 가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저희 의뢰인분께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범행을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았고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억울한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그런 왜 그런 과정에 관여됐는지를 철저하게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경찰 수사관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매달 50에서 10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해야 되고 검찰에서는 더더욱더 많은 3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예외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그런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